1강 기독교적 가르침은 무엇이 다른가?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일반적인 가르침과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핵심 질문 1과 2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생각함에 있어서 스펙트럼 안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펙트럼 안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교육의 양극단에 있는 이야기들, 교육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 지식, 환경, 교사, 교육의 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한쪽 관점에 치우쳐서 이것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양극단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 형식적인 측면, 교사 중심의 이제 교육이 이제 형식적인 교육이 되겠지요. 이것이 한쪽의 관점이라면 반대쪽의 관점은 아동 중심의 비형식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과 인간은 그대로 두어도 인간 내적인 부분에 이제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인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역적으로 지식을 소유한 자가 가르쳐야 한다라는 연역적인 개념과 그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들이 경험하고 주관적으로 습득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통해서 지식은 형성되어져 간다,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단에 놓인 이제 어, 교육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형식적이며 외적인 동인 그리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극단의 이제 교육은 행동주의 쪽일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성숙주의는 이 양극단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통합하고자 했던 것이 구성주의로 이제 환경과 인간이 서로 인지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해 간다라고 이제 상호작용주의로 구성주의는 바라보았고 그 외에 이제 생태주의나 다중지능이나 다문화주의 이러한 교육의 이론들이 이 양극단에 있는 스펙트럼에서 절충을 하기 위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다른 관점의 그 반대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교육 이론들을 형성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교육 이론들이 우리에게 다 사실 지금 교육과 현재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양극단에 있더라도 우리가 다 이것을 어느 정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들은 다 인간, 지식, 환경, 교사, 교육의 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유아교육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성경, 기도, 예배, 교회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다루어져야 기독교적인 교육이다,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이것들이 도대체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 이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지금 현재 교육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하고서 이 안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 안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이것들을 정리하고자 일반적인 교육을 정리하고 생각해 볼 단점과 장점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극단에 있는 관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을 이해하면 전반적인 지금 현재의 교육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교사 중심, 지식 중심,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과 아동 중심, 경험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을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양극단의 관점에 따라서 교육 사상들이 정해지고 이것은 교육 철학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과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발달 이론들도 이를 통해 형성하게 되며 교사의 역할, 교육 과정까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커다란 스펙트럼 안에 어디쯤 있는지, 나는 어디에 더 가깝게 양극단 중 교사와 아동, 형식적인, 비형식적인 이런 양극단 중 나의 가르침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 나는 어떤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점들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 이러한 교육의 관점들은, 그리고 교육의 방법들은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 사상을 통해서 그 철학과 교육 이론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나 철학들을 이해해야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되는, 교육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철학과 그리고 우리의 교육들을 함께 맥락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그 두 가지 양극단의 스펙트럼 중에 첫 번째 이제 이야기로 교사 중심, 지식 중심의 교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지식만이 진짜 사실이고, 객관적인 지식만이 진짜 실제이다, 그것만이 진리이다라고 보는 지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 것입니다. 기존에는 교황이 가르쳐 주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관찰과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그 객관적인 증명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증명되는 것만이 지식이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전 시대에는 목적이나 의미를 인간이나 모든 세계가 함축하고 있다라고 봤고,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의미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해했다고 보면, 계몽주의 과학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어지는 것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만, 그것만이 지식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다. 그것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 것이지요. 사실만이, 밝혀낼 수 있는 사실,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만이 진짜가 된 거고, 그 사실을, 그것을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관찰과 실험, 베이컨이 주장했던 귀납법을 통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주장하게, 사실이라고, 지식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영역은 증명할 수 없지요. 경험되어질 수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찰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의 가치, 목적, 이것은 있고 왜 그러한지 증명할 수 있는 그 원인만을 찾는 것, 관찰되어지는 원인만을 찾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힘을,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그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는다면, 다른 변인을 넣게 된다면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요. 그래서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증명할 수 있는 사실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지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이 제거돼야지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제거돼야지만 객관적인 지식이 드러나게 되고 증명되어진다, 이것만이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보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아동에 대한 이해도 다르게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어졌습니다. 로크가 경험주의를 주장하면서, 로크는 유아를 백지라고 이해하였고, 행동주의는 자극과, 외부의 자극과 외부의 이제 강화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흡수하는 돼지저금통과 같은 존재라고 보았지요. 그래서 엄격한 학습 구조 안에서 단계별로 지식을
이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면, 그러한 자극과 강화 기제를 사용하면 아동들은 더 많은 지식을 돼지 저금통처럼 습득해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사는 능동적이고 학생은 수동적. 이어야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팔먼은 이러한 객관주의적인 지식을 강조하면서 행동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돼지 저금통으로 아이들을 인식하고 지식을 넣는 것, 지식을 소유하는 것, 이렇게 목적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파크팔먼은 우리가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을 저술한 저자, 우리 과제 도서로 드린 그 저자인데요. 거기서 이제 전통적인 지식, 객관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학생은 감정, 편견을 가지고 있는 변덕스러운 존재로서 지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객관적이지 않은 것을 지식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배제한 교사만이 그것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상태로서 학생들은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해야 되는 존재이고 사실을 어떠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공급하는 그러한 열정들, 이러한 것들은 다 배제해야만 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편견과 감정은 자아는 방해거리이며 치워져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러한 객관주의적인 지식들은 전통주의적인 교실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전형적인 수업 방식은 잘 아시는 대로 선생님들이 경험하신 대로 권위주의적인 강의, 수동적인 경청, 구조화된 수업, 모델링과 반복학습을 통해서 더 많이 이제 지식을 쌓는 것에 목표가 되어 있지요. 네. 내용들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초점은 지식과 기능 전달 중심이고 수렴적 사고를 통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더 많은 지식을 이제 습득하는 것만이 목표이지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것을 교사가 구조화시켜서 반복학습시키고 모델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얼마나 지식을 많이 소유했는가 여기에 이제 이것을 평가함으로 인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교실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또한 기독교적 가르침을 하는데도 많은 이제 장애 요소들이 사실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제 신본주의적인 시대에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쨌든 목적이었지요. 교황이 이것이 중간에서 자신의 유익에 맞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무지로 인해서 자신들의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지 않았다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렇게 삶을 제시하는 것이 신본주의적인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중심적인 세계관이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패러다임이었어요. 삶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지식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인생에서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더 경제적인 성공을 얻기 위한 목적들로 바뀌어져 버렸지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계속 지식을 축적해 갈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인간이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더 많은 지식을, 더 큰 힘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 이제 경쟁적인 이러한 통제와 지배적인 양상들을 분위기를 가지고 오게 되었지요. 아동에 대한 이해도 이제 동물로서 사실 인간 행동주의 심리학의 어,
이론들을 살펴보면 그 이론들이 형성된 실험 방법들을 보면은 인간을 동물로 인식해서 동물 행동학을 연구하면서 사실 이 이론이 발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발달, 조건화가 잘 되어서 최고로 발달한 동물로 사실 인간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제 의식이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무언가 인간 세상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질병인 사회 제도적인 결함일 뿐이지 인간 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사회 제도적인 결함이고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으로만 두었지 인간 내면에 인간 본질의 문제로서 그 모든 문제들의 그리고 고통들의 죽음의 결과를 보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인간의 권리를 중시하고 개인의 책임 이것은 이제 지식에 대한 이해도 앞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증명이 가능한 것만이 지식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었지요. 그것만이 진리인 것으로. 그래서 측정, 질량화, 수치화들이 가능한 것만 이제 지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가치를 개입하지 않고 목적이나 가치 없이 이러한 지식만이 가르쳐져야 된다라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을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과 기술과 지식이 통합을 이루지 않도록 소외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해도 더 이상 교회는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교육은 정부의 기능으로 포함이 되었지요.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사실 이루어져 왔어요. 문자 교육이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실 다 그러한 학교들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사실만 가르치는 학교 그것을 이제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학교로 이제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공립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그리고 그 가치를 부여해서 가르치는 것은 배제되게 되어졌습니다.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교육, 윤리교육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건 개인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교육에서는 다루지 못하도록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신앙적인 것,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지식들과 관계없이 이분화되어져 버린 양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게 되었지요. 이건 이원론적 사고를 우리에게 심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양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사실 영역들이 훨씬 더 많고 계속 아이들에게 제가 그리고 가르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다 주장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세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냥 정말 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지요. 근데 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바이러스 지금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다 온 세계가 난리가 났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사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돼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감정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들이 사실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는가가 달라요.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참된 유익,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결정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어요.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완전히 다를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 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치부되어져 버렸지요. 도덕과 종교가 사적인 영역으로 이제 되어져 버리면서 정부가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비종교를 강요하면서 종교적인 것을 배제시킨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